안녕하십니까, 번개 손가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기타 셋업, 기타 셋업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기타를 직접 셋업을 해야 하는지, 혹은 꼭 샵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기타 셋업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기타 쳐오면서 악기샵에 기타를 맡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 악기를. 어릴 때부터 이 기타 저 기타 뜯어보고 고치고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됐죠. 기타라는 악기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과다 보니까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빨랐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웬만하면 기타를 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기타 셋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기는 자신의 손에 맞게 직접 셋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타 있죠? 기타. 자, 기타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줄 높이예요. 줄 높이. 줄 높이가 과연 연주에 적당한 높이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요 0. 몇 미리 차이의 줄 높이 때문에 연주감이 확확 바뀌거든요. 쉽게 연주되던 게 계절이 지나서 넥이 조금 휘는 바람에 줄높이가 좀 떴다. 그러면 연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높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줄높이를 보기 전에 넥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넥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 넥은 완벽하게 일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줄을 이렇게 퉁기면 줄이 떨린단 말이죠. 진동이 발생되면서. 그러면 길다란 고구마 모양처럼 줄에서 진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넥은 일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쪽 부분이 지판이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줄이 달달달달 떨릴 만한 요런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넥은 절대 스트레이트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요렇게 넥이 약간 배가 들어가 있는 상태, 요 릴리프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기타의 1프렛을 6번 줄 1프렛을 누르고 6번 줄의 가장 마지막 프렛을 누르세요. 그리고 중간쯤 한 9프렛 정도 위치 정도 되겠죠. 9프렛 위치 정도 되는 부분을 7에서 9프렛 이렇게 손끝으로 눌러봅니다. 그래서 줄과 프렛이 약간의 간극이 있고 줄이 이렇게 탁탁탁 눌러지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프렛에 닿는다면 그 넥은 정상적인 넥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간극도 치수가 팩토리 세팅이라 그러죠. 팩토리 셋업 상태에서는 치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 안에 뭐 카드를 집어넣어 본다거나 얇은 피크를 집어넣어 본다거나 이런 걸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6번 줄이 요 7프렛에서 9프렛 정도 사이에서 간극이 떨어져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줄이 조금씩 딱딱딱딱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요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넥은 정상적으로 릴리프가 젖어 있다는 뜻이죠. 1번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보는 거죠. 들어가는 간극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렇게 딱 끝프렛과 끝프렛을 눌렀는데 줄과 요 프렛이 닿아 있다. 그러니까 전혀 조금씩 눌러지는 간극 자체가 없고 완벽히 닿아 있다면 그 넥은 너무 스트레이트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배가 나온 상태로 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 트러스 로드를 돌려주셔야 돼요. 자, 트러스 로드를 돌리는 방향은 우리가 물을 잠그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향 있죠. 요게 쪼우는 방향이에요. 쪼우는 방향. 이 쪼우는 방향이 넥을 배가 나오게 쪼우는 방향으로 돌리면 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푸는 방향.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푸는 방향으로 하면 돌리면 넥이 요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중간에 배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지판이 요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적정 높이를 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 이 적정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보통 팩토리 셋업에서는 일렉기타들이 12프렛 기준 뭐 한 2mm 그 다음에 여기 1번 줄 기준 1번 줄 12프렛 기준으로는 뭐 1.5mm 1.7mm 정도로 셋업되어서 나오는 기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줄 높이라는 것에는 정석이라는 게 없어요. 낮게 쓰시는 분들은 약간의 개방현에 약간의 버징을 감소하고서라도 최대한 낮게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 버징 자체를 아예 전혀 용납하지 못하셔서 어느 정도 줄 높이를 높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저는 약간의 버징은 감소를 하고 씁니다. 왜냐하면 앰프에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앰프에 잡히지 않을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생톤으로 쳤을 때 약간 느껴지는 이런 버징들, 요런 것들 지금 제 기타는 버징이 없죠? 약간 있죠? 요 정도 버징. 요 정도 버징은 감수를 하고 써요. 왜냐면 피크로 쳤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잡히지 않거든요. 약간 생기긴 하네요. 요 정도를 일단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기타 치는 분들 사이에서는 찰버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버징. 약간의 버징은 감소를 하고 F 파워 코드를 꽝 쳐봐도 버징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앰프에 잡힐 정도까지 생기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업을 하는데, 저는 줄 높이를 6번 줄 기준 한 1.7mm에서 낮게, 정말 세팅값이 잘 나오는 기타들은 1.5mm까지도 셋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줄 기준, 1번 줄 12프렛 기준 1.4mm 혹은 더 낮게 나오면 1.3mm 정도까지도 낮게 셋업을 해요. 그럼 줄 높이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프렛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프렛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고 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이, 줄의 밑바닥 부분, 프렛의 요 제일 윗단, 그래서 요만큼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줄 밑에 프렛, 줄의 아랫단, 프렛의 제일 윗단, 요 부분을 재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요런 기타 전용 자를 이용을 하죠. 요런 룰러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딱 재보면 여기 인치하고 미리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프렛 위주에 딱 재보면 제 기타 지금 1.5mm 6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기준 12프렛에서 한 1.25mm 정도 나오네요. 자, 이게 6번 줄과 플로이드 로즈, 지금 제 기타는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죠.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는 여기 스터드 볼트가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브릿지가 이렇게 딱 옆으로 걸쳐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밍을 하면 브릿지가 들리고, 또 암업을 하면 브릿지 플레이트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요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볼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가 요렇고 중간에 걸쳐지는 부분이 납작하고 다시 밑에 나사산이 있는 요런 모양의 볼트예요. 그래서 볼트 머리, 그 다음 밑에 부분, 요렇게 오목한 요 밑에 부분에 브릿지 플레이트가 딱 받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볼트 두 개가 높낮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볼트 요렇게 오목한 부분이라 칩시다. 이쪽은 요렇게 닿아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비틀어져서 닿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는 6번 줄과 1번 줄의 이 높이 차이를 많이 두시면 안 돼요. 그 볼트에 닿아 있는 여기 나이프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물려야 되는데 비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튜닝 안정성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번 줄과 6번 줄의
갭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6번 줄 기준 한 1.5mm, 그 다음에 1번 줄 기준 한 1.25mm, 뭐 하여튼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24프렛이 있는 기타는 24프렛도 한번 보셔야 돼요. 24프렛 지금 한 1.75mm, 그 다음에 1번 줄 기준 한 1.5mm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로 셋업을 하고 그 수치를 항상 적어 놓으세요. 버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최적의 그 미리수, 높이, 미리수를 체크를 해 두십시오. 12프렛 기준, 24프렛 기준. 그렇게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줄 높이를 조정하시기 위해서는 브릿지에 있는 여기 이 스터드 볼트를 쪼아서 낮추든지 풀어서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잡아가시는 거죠. 사실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는 요 스터드 볼트는 이 플로이드 로즈와 같은 요런 방식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볼트가 6개 박힌 6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도 있는데, 보통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는 바디에 딱 안착이 되어 있죠. 암업이 안 되는 구조. 안착이 되어 있고, 혹은 이렇게 플로이드 로드처럼 캐비티가 파져 있는 요런 브릿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타들은 스터드 볼트로 줄 높이가 조절이 되면 스터드 볼트로 줄 높이를 조절하시고, 또 새들 있죠. 브릿지 새들이 싱크로나이즈드 타입들은 전부 다 새들의 그 볼트들 작은 것들이 2개씩 박혀 있어요. 그거를 또 돌리면 각 새들별로 줄 높이를 낮췄다 높였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로도 줄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단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일 경우에는 플로이드 로즈는 요 새들 자체의 높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밑에 이제 플레이트, 얇은 플레이트, 부싱 같은 거를 받쳐서 요 공률을 조정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플로이드 로즈 타입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싱크로나이즈드 타입은 새들의 볼트를 돌려서 새들의 높낮이를 맞출 때는 기타의 공률을 잘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제가 저쪽에서 그 공률자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 저는 이제 공률 게이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타의 공률별로 이제 인치별로 이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공률을 맞출 수 있는지, 이제 4개 딱 대보면 갭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 4개 공률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공률에 맞춰서 줄 높이도 세팅을 해야 돼요. 얘를 이제 하나를 빼볼게요. 지금 이 기타는 12인치 공률이거든요. 자, 12인치짜리를 빼서 이 줄 밑에 집어넣어요. 요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각 줄들이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줄 밑에 들어갔죠. 요렇게 해가지고 각 줄들이 이 자의 윗부분에 다 닿여 있어야 공률이 정확하게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싱크로나이즈드 타입 브릿지를 이제 새들 높이를 조절을 해서 줄 높이를 낮출 때는 이런 공률 게이지가 좀 필요는 하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사다 두시면 좋아요. 언제나 자신의 손에 맞게 기타를 쉽게 셋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높이 세팅과 이제 넥 조정과 줄 높이 세팅이 끝났다 한다면, 물론 그 전에 브릿지의 수평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줄의 장력과 뒤쪽이 뜯지는 않았는데 요 스프링 장력을 동일하게 해줘서, 안에 볼트가 2개 박혀 있거든요. 클로우라고 해서 스프링을 당기는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클로우를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볼트가 있어요. 볼트를 잠궈서 클로우를 이쪽으로 당기면 스프링의 장력이 세질 테고, 볼트를 풀어서 클로우가 이쪽으로 풀려 나오면 스프링의 장력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 장력 조절을 잘 하셔서 정튜닝일 때 이 줄의 장력과 동일하게 뒤에 스프링 장력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브릿지가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되게 이렇게 셋업을 해 주시는 게 핵심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세팅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픽업 높이. 픽업에는 다 뭐 저기 험버커 픽업이든 싱글 코일이든 다 이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볼트들이 박혀 있어요. 자, 그 픽업 높이 조절을 할 때는 12프렛 이렇게 눌러서 줄의 밑단과 그 우리 여기 넥에서 줄 높이 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줄의 밑단과 픽업의 중간부 혹은 픽업의 폴피스가 있는 픽업이면 폴피스의 높이를 재세요. 그래서 보통 한 2.5mm 정도, 요 정도 지금 줄을 끝프렛을 딱 누르고 여기서 높이들을 재보세요. 그래서 한 2.5mm, 2mm에서 3mm 사이로 맞춰주는 게 적당합니다. 좀 자연스럽고 울림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픽업 높이를 조금 낮춰주세요. 즉 줄과의 간격을 더 크게 가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게인이 많이 걸리는 그런 성향의 기타를 놓고 싶다면 줄 높이를 많이 높여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높이시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차피 픽업은 전자석이란 말이죠. 자석이에요. 줄의 진동을 방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픽업을 너무 높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mm에서 3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링 가이드가 있는 기타들. 이 기타도 스트링 가이드가 있죠. 보통 이제 플로이드 로즈 타입 락킹 너트에서 정튜닝을 하고 너트를 채웠는데 튜닝이 확 바뀌는 기타들이 있어요. 파인 튜너로 튜닝 해보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 자, 그런 기타는 이 스트링 가이드가 줄을 강하게 누르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요 플레이트 이 부분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줄이 여기서 요 너트에서 닿아서 요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연결된다는 뜻인데, 그 떨어지는 각도를 맞춰주는 게 이거예요. 스트링 가이드. 얘가 요 떨어지는 각도에 못 미쳐서 많이 들려 있다면은 줄이 플레이트에서 떠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 가이드를 더 눌러서 줄이 여기 락킹 너트에 완전히 바닥에 밀착이 되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클램프로 쪼우게 되면 줄이 눌려지겠죠. 그러면서 음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 가이드를 조금 낮춰서 락킹 너트의 제일 안쪽 부분, 제일 이쪽 부분이 스트링들이 다 닿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 요거는 높이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냥 볼트를 조금만 쪼으면 높이는 쉽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요 부분 확인을 하시고. 자, 그 정도. 즉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셋업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줄 갈 때 한 번씩 지판을 청소를 해주는 거. 지판 청소할 때 그 네일 샤이너라고 불리는 거 있죠. 버퍼. 네일 버퍼, 네일 샤이너 가장 고운 것을 많이 구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줄 갈 때마다 지판과 이 프렛을 한 번씩 밀어주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깔끔한 지판과 프렛을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를 시키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변색되고 손에 기름이 묻고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광택이 나는 지판과 그 다음에 프렛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 갈 때마다 뭐 요즘 뭐 닥터 덕스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로 바디 클리닝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판 같은 경우에는 레몬 오일, 이제 에보니 지판 같은 경우에 레몬 오일 한 번씩 발라주시고, 로즈우드는 사실 나무 자체에 그 유분이 많은 나무라서 굳이 오일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정말 좀 방치되어서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기타 상태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레몬 오일도 아니 로즈우드도 레몬 오일로 이제 오일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보니 지판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이 낮게 되면은 터지거든요. 크랙이 발생돼요.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레몬 오일 발라주시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정도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프렛과 프렛 사이 세 프렛 정도에서 요렇게 특정하게 튀어나온 프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도구거든요. 프레스 3개에서 딱 대보고 앞뒤로 까딱까딱거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프렛이 돌출이 되었다면 세 프렛 중에 만약에 중간 프렛이 돌출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까딱까딱 놀겠죠. 요런 느낌. 예. 요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고무망치 같은 거 있으면 고무망치 같은 걸로 프렛을 사사사삭 쳐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넥 자체가 릴리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면 까딱까딱 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로우 포지션에서 하이 포지션까지 다 잴 수 있는 요런 도구가 있습니다. 다 잴 수 있어요. 전부 다 3개씩 3프렛씩 다 잴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도구도 하나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내 기타 컨디션이 어떤지 혹은 특정 부위의 프렛들이 얼만큼 마모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플로이드 로즈 기타를 셋업하는 영상을 한번 이제 굉장히 이제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대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플로이드 로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를 셋업하고자 한다면 넥 릴리프 상태 줄 높이, 브릿지 높이, 그 다음에 브릿지의 평행도 즉 뒤쪽에 이제 볼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죠. 이쪽에 뒷판에. 그 다음에 픽업 높이, 그 다음에 스트링 가이드가 있으면 스트링 가이드 높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셋업 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기타는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셋업할 수 있도록 겁내지 마시고 조금씩 만져보시면서 이제 기타를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